5강 문제풀이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5강 이론 표현을 했을 때 뭐 그래프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약간 하셨을 거예요. 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느낌이 선명하게 좀 오실 겁니다. 이론 표현과 문제표를 같이 해보시면 깔끔해지실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틀린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즉 초과 수요라는 게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수요가 제가 영어로 쓰지 않고 수요, 여기가 이제 공급, 여기가 가격이죠. 여기가 거래량 이렇게 되는데 초과 수요는 요 균형 가격보다 낮을 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럼 요 부분이 초과 수요잖아요.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그렇죠. 일단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초과 수요가 일어났어 이미. 그러면 수요가 훨씬 많다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훨씬 많으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못 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비싸게 줄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다시 올라가서 요 균형으로 수렴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남아도니까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모자라니까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1번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요.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 그렇죠. 일치할 때, 요 균형점은 수요와 공급량이 똑같을 때 형성되는 거 맞는 얘기죠. 여러분 공급량이 아니고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은 증가하면 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잖아요. 다 맞네요.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왼쪽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증가하면 이렇게 오른쪽, 공급이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늘어나는 건 다 오른쪽이죠. 거래량이 이렇게 가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에 4번이 됩니다. 2번으로 가죠. 자,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연관성이 적은 것. 그러니까 공급에다가 영향을 주는 함수를 보면 무조건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은 영향을 주죠. 수요든 공급이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대표적으로 제가 임금을 얘기했잖아요. 임금. 자, 그 다음에 생산 기술. 뭐 미래에 대한 기대도 되지만 대표적인 3인방이에요. 그럼 얘가 영향을 주는데 얘는 마이너스 반비례하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올라가면. 자, 생산 기술은 여기다 영향을 주는데 정비례하게. 얘네가 움직이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오른쪽 왼쪽으로. 요 가격은 공급 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그쵸? 공급 법칙이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거니까 얘가 움직일 때는 공급량이라 그러고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급 곡선 상에서. 자,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에요. 여러분 연관제의 가격은 어디에다 일단 영향을 주는 거예요? 수요죠. 수요. 그죠? 나머지 이 3인방 대표적인 겁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건 수요 공급이든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공통적인 거고 2번엔 그래서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장 옳은 거 시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죠. 근데 자, 그러니까 요 그대로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가 그려보면 돼요. 가격에다가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라고 치고 시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수요 곡선 이렇게. 공급 곡선은 근데 뭐라 그랬냐면 수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놔야 됩니다. 공급 곡선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고 균형 가격만 변한다.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을 한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동시켜 볼게요.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고 쳐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균형점이 되죠. 왼쪽으로 이동시켜 보죠. 여기가 균형점이 되죠. 여러분 가격은 오르고 내려가죠. 이렇게.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은 고점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고 불변이죠. 안 움직이잖아.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10개라 그러면 항상 10개죠. 균형 가격만 변한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면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래량은 그대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시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이번에 수평이래요.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보죠. 귀찮지만 그려볼게요. 공급 곡선이 요게 이렇게 수평. 이게 공급입니다. 이게 이제 수요예요. 자,
수요가 증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수요 곡선만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격은 수직이니까 여기가 가격이니까 가격은 불변이죠.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량.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옳은 거라 그랬으니까 1번은 일단 답이네요. 왜냐면 1번은 맞는 얘기거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아니죠. 감소가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요? 증가. 균형 가격은 불변.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수평일 때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가격은 불변이죠. 거래량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어났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불변이다. 이렇게 가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어떤 상품에 대한 기호. 기호는 공급 곡선이 아니라 수요 곡선에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내가 그걸 좋아해, 싫어해, 이런 얘기니까. 좋아하면 많이 사고 싫어하면 적게 사는 거죠.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요거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을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나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이나 혹은 또 다른 거 뭐 소득 이런 거 가격이 아닌 다른 수요에다 영향을 주는 것들은 수요 곡선을 다 이동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정하면 맞죠? 그럼 3번은 1번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틀렸고요. 4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예상한다, 기대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은 각각 어떻게 변화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현재 오늘은 100원이래. 근데 내일 이게 200원이 될 거래. 이 얘기잖아요.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예상. 이렇게. 그러면 오늘 수요를 물어보니까 여러분 수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수요는 증가시키겠죠. 오늘 미리 사놔야지. 라면이 100원인데 내일 200원인데 그럼 한 3, 4개 더 사놔야지. 근데 공급자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 팔면 내가 100원을 벌 수 있는데 내일 팔면 200원을 번대. 그럼 오늘은 팔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자는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언제 팔려고? 내일 팔려고. 오늘은 조금만 팔고 그러니까 창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200원 될 때 탁 팔아버려야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은 몇 번이게 되겠어요? 4번이 되는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이 예상, 기대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예상과 기대는 수요 공급에다 다 영향을 주는데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다 이동시킬 겁니다. 어쨌든 가격에 대한 기대 이거죠. 해당 재화의 가격은 아니고 이것도 상식으로 한번 이해가 되시면 돼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이해가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실력이 있는 거니까 4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가보죠.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뭐 이건 얘기할 필요 없이 1번이에요. 왜냐하면 요 편익이라는 말 혹은 효용이라는 말 이거는 공급이 아니라 무조건 수요와 관련된 거죠. 이 말은 공급 관련된 건 한계, 비용 이런 말들이 관련돼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균형 가격이 있는데 걔보다 낮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원에서 50원이 됐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는 늘고 수요량이죠. 공급량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래서 더 공급보다 많아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건 그래프 안 그려도 그냥 생각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물론 초과 수요가 발생한 이후에는 가격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일치하는 점. 그렇죠? 이렇게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당연한 얘기고요. 시장에서 수요량의 가격과 무관하게 변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가격 정확하게는 수요량 쓰면 가격의 변화를 수요량이라고 가격 이외의 것들은 수요인데 가격 이외에 뭐 소득이 변했다든가 연관제 가격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기호가 변했다든가 미래 기대가 변했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수요에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가격은 무관하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고 줄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지금 문장에서 묻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 다른 원인들도 있으니까. 다른 원인이 변하면 가격이 상관없이, 가격과 상관없이 변할 수도 있지. 당연히 이 문장은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5번에 1번이 틀린 겁니다. 요 공급자를 수요자로 바꾸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6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이라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죠. 한계 효용. 요번 맞고요. 균형 가격이 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100원인데 200원으로 올라갔다고 치는 거예요. 가격이 높아졌죠? 그럼 수요 법칙에서 수요는 줄고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은 늘 거예요. 즉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일이 벌어져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죠. 6번에 2번은 맞는 거예요. 자, 초과 공급이 발생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파는 게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 싸게 땡처리해서라도 팔겠지.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6번에는 3번이 옳지 않다. 이 상승을 하락으로 바꿔야 되죠. 남아 도니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자, 6번에 3번입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수요 곡선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맞죠. 만약에 이걸 수요량이 증가하면 이러면 사실 엄밀하게는 틀린 거예요. 수요가 증가, 량자 빼고 했으니까 어쨌든 오른쪽 이동하는 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요를 오른쪽으로 증가시키게 하는 오른 곡선을, 그러니까 수요를 증가하게 한 요인을 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었다든가 연관제 가격이 늘어. 그러니까 사과 사러 갔는데 배 가격이 확 늘면 못 사죠. 사과를 오히려 더 많이 사게 되겠죠. 이것도 좀 더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뭐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조금 따라서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관성 있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어쨌든 요 문장에서만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6번의 답은 3번이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수요 결정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연관제 가격 맞죠? 그 재화의 가격도 맞죠? 해당 소비자의 기호 맞죠? 여러분 생산 기술은 뭐와 관련된 겁니까? 공급과 관련된 거죠. 생산 기술하고 또 하나의 뭐 생산 요소 가격 뭐 이런 것들은 다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 자, 가장 거리가 먼 거니까 여기서는 2번이다. 이런 건 쉽죠. 7번에 2번입니다. 8번 문제로 가보죠. 옳지 않은 것 다음 설명 중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재화를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열등제라고 얘기를 해요. 열등제. 우리가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 문제 풀 때 열등제라는 게 보기 중에 쓱 들어가서 이제 틀린 문장 한번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열등제는 이거 보통은 이런 얘기예요. 보통 한번 생각해 보죠. 소득은 일단은 수요에다 영향을 줍니다. 소득이 늘면 여러분 그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돼야 되죠? 느는 게 맞죠?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이런 재화를 정상재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이 줄면 그 재화의 수요가 줄어야 되죠. 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열등제는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돼지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면 돼지고기 수요는 원래 소득이 늘면 수요도 늘어야 되잖아요. 돼지고기 수요는 줄어요. 왜? 소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 소고기를 사 먹지 돼지고기 안 사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소고기는 정상제가 되는 거고 돼지고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요건 이제 그러니까 8번에 1번은 맞는 표현인데 우리가 조금 실력을 늘려보죠. 소득은 어디에다 영향을 줘요? 수요에다 영향을 줘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소득이 늘 때 소고기 수요는 늘어요. 그런데 돼지고기 수요는 줄어요. 즉 소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럼 이런 재화를 정상재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과 반대로 움직이죠. 이런 거를 열등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재냐 열등재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가격이 아니에요. 소득이야. 그러니까 소득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정상재, 소득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열등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는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은 당연히 이제 아시겠죠? 미시경제학 분석 대상 맞죠?
가격, 거래량, 뭐 이렇게 균형자 이런 거 보면 다 미시경제입니다. 거시에서는 물가 이런 걸 다룬다고 그랬죠. 경제학은 욕망에 비해 충족 수단인 자원이 아이고 이거 틀렸죠. 욕망은 무한한데 충족 수단인 자원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이걸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균형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 그렇죠. 뭐 당연한 거죠. 왜?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죠. 균형 가격에서 벗어날 때 균형 가격보다 내려오면 초과 수요, 올라가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와 공급량이 딱 일치하기 때문에 초과 현상이 벌어지지가 않죠.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8번은 3번입니다. 제가 이제 경제 문제 풀 때 앞쪽에서 배운 거를 중간중간 이렇게 체크를 계속 할 거예요. 다 이제 큰 틀에서 다시 반복 훈련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제 8번에 3번이 왜 틀렸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정상제란 말을 제가 썼네요. 소득이 증가하고 동시에 임금이 상승한다고 하자. 자, 이제 이런 거를 푸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소득은 일단은 뭐에다 영향을 줘요? 수요. 자, 임금이라 그랬어요. 임금은 생산 요소 가격이잖아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잖아요. 얘는 공급이다 영향을 준다. 자, 이거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소득이 정상제라 그랬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이 수요 곡선을 이동을 시키는데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냐면 정상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아까 소고기처럼 수요도 증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놔야 돼. 근데 임금이 상승하면 여러분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감소하죠. 감소. 그래서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아니 내 종업원들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돼. 그럼 나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여버린다라는 거야. 그럴 때 균형 거래량과 이걸 이제 비교 정태 분석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건 조금 이제 사실은 전공 들어갈 때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전공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할만합니다. 가격이 있고 여기 이제 거래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공급 얘기를 해봤잖아요. 공급 곡선이고 여기가 수요 곡선이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이제 최초의 균형점입니다. 여기가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이 여기서 형성돼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상제인데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정상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같이 수요도 증가하겠네.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네. 곡선이. 왜냐하면 가격만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다른 게 변하면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수요 2, 수요 프라임 이렇게. 근데 동시에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수요가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런데 공급은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공급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 공급은 왼쪽이면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점이 됩니다.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돼요.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확실한 건 뭐예요? 어쨌든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거래량은 봐보세요. 거래량은 공급이 만약에 왼쪽으로 이만큼 줄어. 그럼 여기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거래량은 줄어. 근데 여기서 이동하면 거래량은 거의 변화가 없죠. 그쵸? 만약에 공급이 요만큼만 이동한다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야. 거래량은 오히려 늘 수도 있어. 그쵸?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세 점을 다 보시면 요 아래점에 비해서 가격은 더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가격은 분명히 올라간다. 그런데 거래량은 원래 균형점과 비교해서 같을지 줄지 늘지는 이 수요 공급 곡선의 이동이 어느 정도 폭으로 이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확실한 건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거 완벽하죠. 네. 그런데 균형 거래량은 단정할 수 없다. 늘 수도 있고 얼만큼 이동하냐에 따라서.
요렇게. 요런 건 기초 미시경제 막 전공 이렇게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교양으로 치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요. 있지만 이 정도 한번 풀어주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 풀면 나머지 문제가 하수 문제가 되죠. 비교 정태 분석에서. 자, 이제 요런 걸 풀면서 또 하나 이제 밑에 한번 가볼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이게 이제 세테리스 페리부스라는 가정이에요. Other things being equal. 자, 이렇게 나왔네요. 소비자 기호가 감소했다.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보고 수요에다 영향을 줄 건데 수요 곡선이 이동하죠. 기호니까. 근데 기호가 감소했으니까 수요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 이제 그거 싫어 이런 얘기잖아요. 적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래대로 FM대로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있고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공급곡선은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냥 우상향하게 그려놓고요. 수요곡선도 모양은 얘기 안 했으니까 자동으로 우하향하게 그려놓으면 돼요. 이게 최초의 균형점이에요. 여기가 균형 가격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급은 이번에 안 움직입니다. 아까 위에 문제는 둘 다 움직였잖아요. 뭐만 움직이면 돼요? 수요만 움직이면 되는데 기호가 감소했으니까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야 돼. 줄면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시키자고요. 이렇게 수요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자고요. 그럼 요점과 비교를 해보면 돼. 그러면 거래량은 줄었죠?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가격은 내려오고 거래량은 줄었다. 이거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10번에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가격도 내려오고 거래량도 감소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비교 정태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균형점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안 변했다고 치고 이제 이런 느낌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는 또 비슷한 문제 나오네요. 정상적일 때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정상제라 그랬으니까 수요도 증가해. 근데 소득 때문에 그랬으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하죠.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증가했으니까. 자, 동시에 기술 진보예요. 기술 진보는 수요하고 상관없이 공급에다 연결되죠. 공급에다 영향을 주는데 공급이 증가한다. 그렇죠? 생산 요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지만 기술 진보는 공급과 비례하게 되죠. 기술이 늘어나면 공급량은 옛날에 똑같은 조건에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자 이건 얘기죠. 여기가 이제 수요가 되겠죠. 여기가 공급이 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여기가 균형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수요를 늘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동시키고 자, 이제 공급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그럼 이렇게 그럼 요점이 되겠죠. 자, 근데 똑같은 의미로 공급 곡선 뭐 하나만 볼게요. 더 이만큼도 이동할 수 있고 더 적게 이동할 수도 있죠. 여러 점들이 있어서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니까. 그러면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 점의 원래 점보다 새로 생긴 균형점은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야.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수요 곡선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제가 이동했는데 요만큼 이동시켰는데 이렇게 더 이동할 수 있고 적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고 공급 곡선은 요까지 이동했다 그러면 요것도 균형점이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점도 뭐 위의 점 같은 거는 요 점은 또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형성되는 점이 원래 점과 비교해서 모든 형성되는 점은 오른쪽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100% 얘기할 수 있는 건 거래량은 늘겠구나. 그런데 그 점이 원래 균형점보다 위에 있을 수 있고 아래에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동하는 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오른다 내린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문제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난이도 굉장히 높은 거니까 나 이것이 귀찮은데 나 안 할 거야 뭐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근데 이 정도까지 하면 교양 수준에는 이제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12번 문제로 가보죠. 옳지 않은 겁니다.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을 때 오직 시장 가격에 의해 초래된 변화, 그러니까 가격만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량자죠. 공급량 변화라고 하면, 그쵸? 공급 양자가 들어가죠. 수요와 공급 곡선 상에, 그렇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윗상자,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초과 수요, 초과 공급할 때처럼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가격만 변한다 할 때.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어요. 초래된 변화를 수요 변화, 양자를 빼야 됩니다. 공급 변화, 그쵸? 양자 빼고. 이럴 때는 이동한다. 공급곡선 수용 자체가 이동한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12번. 임금 등의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 생산 요소 가격은 수요 곡선이 아니라 무슨 곡선에다 영향을 줘야 돼요? 공급 곡선에다 영향을 줘야 되죠. 그런데 얘가 하락했으니까 반대로 영향을 주죠. 월급을 적게 줘도 되네? 그럼 한 명 더 고용하지 뭐.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죠.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죠. 늘어난다라는 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이걸 공급 곡선으로 바꾸기만 하면 이 문장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생산 요소 가격과 공급량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하락했으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자, 기술 진보도 당연히 공급 곡선의 영향을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 고르라니까 3번이 일단 답이 되는 거죠. 어쨌든 12번엔 3번이고요. 기술 진보도 당연히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수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더 많이 늘리겠죠. 기술 진보가 되었으니까 기술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늘었으면 오른쪽 이동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걸 땐 수요에다 영향을 주는 거야? 공급에다 영향을 주는 거야? 수요가 느는 거야? 주는 거야? 자, 늘면 오른쪽으로 가고 줄면 왼쪽으로 가. 그런데 가격이야?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가격 위의 놈들이야? 그러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사실은 큰 논리로 보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수요의 결정 요인과 가장 연관성이 적은 거, 이거죠. 뭐 생산 요소의 가격은 공급 결정 요인과 직결되는 거죠. 소득. 여러분 이제 소득에 의해서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렇게 여러분이 따져본 거잖아요. 이 연관제의 가격에 의해서 재화를 구분하는데 좀 알아두시면 좋죠. 대체제라는 게 있고요.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보완제라는 건 동시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3번의 답은 이미 나와 있고, 자, 제가 정상제 열등제는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연관제 가격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커피가 있고 내가 수요하려는 건 커피예요. 이거와 관련된 연관제가 녹차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연관제의 가격이라고 그랬으니까 녹차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아니 이제 하락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내가 소비하려고 하는 커피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감소하지. 왜 그럴까요? 녹차가 싸졌으니까 커피를 수요 안 하고 연관돼 있는 이 녹차를 더 많이 수요를 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대체했잖아요. 커피 수요 안 하고 녹차로 대체했다. 이런 건 대체제예요. 근데 보완제 관계에 있다라는 건 동시 소비를 한다. 자, 커피하고 그걸 프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프림과 같이 섞어 먹잖아요. 그런데 프림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연관제의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나는 꼭 프림을 섞어 먹어. 그러면 나는 커피와 프림을 동시에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하락하면 이번에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자동차 수요하고 자동차와 휘발유에도 동시 소비예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자동차 수요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동시에 소비하는 건 보완제다. 서로 같이 소비해야 된다. 연관제 가지고는 이렇게 두 재화로 구분할 수 있다. 뭐 그걸 구분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구나 재화가, 이렇게만 이해만 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